막대한 재산 손실과 인명피해를 가져오는 어선 폭발 화재 사고. 연평균 90여 건에 이를 정도로 그 수가 적지 않은데요. 바다 한가운데에선 피할 곳조차 없어 더욱 치명적입니다. 이번 시간엔 어선 화재와 폭발 사고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어선 화재 사고부터 보시겠습니다. A호, 총 톤수 9.16톤의 강화 플라스틱 재질 어선입니다. 이날 A호는 제주 서귀포항에서 해상 조업지를 향해 출항했습니다. 출발한 지 3시간여. 서귀포시 남동방 약 25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식당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선주가 달려와선 고무 타는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불이 났는가 싶어서 선원들을 갑판으로 나오게 했는데 갑자기 기관실에서 불길이 솟았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기관실에서 불이 붙은 걸 모르고 선주가 기관실 문을 열었더라고요. 강렬하게 치솟는 화염에 손을 쓸 수 없게 되자 선원들은 팬더를 풀고 바다로 탈출합니다. 그리고 30분 후 선박은 남김없이 모두 타버려 침몰하고 맙니다. 속수무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대로 꼼짝없이 모두 다 죽는구나 싶더라고요. 네, 여기까지가 사고 개요입니다. 도움 말씀 주실 교수님과 함께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바다에서 도망칠 곳은 정말 바다밖에 없는 것 같네요. 바다로 뛰어든 선원들 모두 무사하시죠? 27시간 만에 외국 화물선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27시간 만에요? 그동안 바다에서요? 네, 오랫동안 바다를 필요했는데요. 퇴선 당시 팬티와 러닝 셔츠만 입고 뛰어내렸던 한 선원은 구조됐지만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어선 화재 정말 무섭네요. 먼저 가장 궁금한 거죠. 화재 탐지기가 없었나요? 아쉽게도 없었습니다. 화재 위험이 많은데도 말이죠. 화재 위험이 많다고요? 왜일까요? 일반적으로 화재가 발생하기 위해선 산소, 가연성 물질, 발화원 이 3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산소입니다. 주기관과 보조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소형 어선의 기관실에는 자연 통풍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즉 산소가 공급된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선엔 가연성 물질이 많은데요. 특히 A호를 비롯한 소형 어선 건조에 사용되는 강화 플라스틱 재질은 불이 아주 쉽게 붙습니다. 교수님, 그렇게 화재 위험성이 높다면 선박을 다른 재질로 만들면 안 되나요? 화재 위험성이 적은 알루미늄이나 강제 선박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다 내 부식성이 뛰어나고 가벼워서 연료까지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 강화 플라스틱을 선호하는 경향입니다. 네. 기관실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기, 배터리, 그리고 기관실 좌우로는 연료 탱크가 있는데 이 모두가 가연성 물질입니다. 그럼 정말 위험한데요. 마지막으로 발화원, 어떤가요? 발화원이란 발화를 일으킬 원인이 되는 물질을 말하는데요. 사실 무슨 사건이든 일이 발생하기 전에는 전조라는 게 있습니다. 고무 타는 냄새 맡기 30분 전에 어선 위치 발신 장치가 멈췄다고 해요. 그때 제게 바로 말을 했더라면 조치를 취했을 텐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죠. 화재가 급속히 확산됐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화재 통신 장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직류 전선의 단락으로 과전류가 흐르면서 과열됐고 이로 인해 전선 피복에 불과 연기가 발생하고 불씨가 바닥에 떨어져 불이 붙은 거죠. 그랬군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화재 위치를 확인하려는 급한 마음에 소화기를 챙기지도 않고 기관실 문을 열었는데요. 이때 바깥 공기가 안으로 유입되면서 화재가 급속히 확산된 겁니다. 정말 무섭네요. 차근차근 그 원인을 찾아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전선 단락에 문제가 있었군요. 이런 사고를 방지하려면 또 이런 사고에 직면하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어선에 설치된 전기 설비는 해풍과 선체 진동, 또 선내에 서식하는 쥐 등으로 인해 빠르게 손상됩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정비하고 점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항해 중에는
기관실을 철저히 감시해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가 났을 땐 공기 유입을 차단하고 소화기 등으로 신속히 진화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어선 화재 사고를 살펴봤는데요. 이번엔 폭발 사고입니다. 사고 개요부터 함께 보시죠. 총톤수 9.77톤의 비오는 강화 플라스틱 재질의 연안 자막 및 통발 어업 어선입니다. 사고 발생일 이른 새벽, 비오 선장은 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들고 배로 향합니다. 주기관에 시동 걸고 있는데 외국인 선원 둘이 식당 쪽으로 들어갔어요. 맞나 보다 하고 그냥 하던 일 하고 있는데 식당 쪽에서 갑자기 그냥 펑 하고 그냥 폭발음이 나더니 불꽃이 일더라고. 식당으로 들어간 외국인 선원을 찾아 헤매던 선장은 부두 천막 아래에 웅크리고 누워있는 한 선원을 발견합니다. 전신에 화상을 입었더라고요. 옷에 나무 불꽃 털어내고 밤요로 감싸고 있는데 식당으로 들어갔던 또 다른 외국인 선원이 나타났어. 밖으로 도망쳤다가 왔다는데 천만다행으로 그 친구 좀 괜찮더라고요. 네, 여기까지가 간단한 사고 개요인데요. 사망자는 없는 거죠. 전신 화상을 입은 선원이 3일 후에 사망했습니다. 아, 안타깝네요. 그런데 교수님, 어떤 게 폭발한 거죠? 식당에 있는 액화 석유가스입니다. 흔히 프로판 가스 또는 LP 가스라고도 하죠. 아, 네. 이 선박 외부에는 가정용 액화 석유가스 압력 용기가 있었는데요. 액화 석유가스를 식당에 있는 취사용 가스버너에 연결해서 조업 중에 국을 데워 먹었다고 합니다. 많은 어선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액화 석유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당 안을 보면 왼쪽 벽면에는 백열등을 켜는 스위치가 있고 바닥 위에는 취사용 가스버너가 있습니다. 가스버너에서 약 0.5m 정도 떨어진 벽면에는 가스 호스의 중간 밸브가 붙어 있습니다. 사고 어선에선 평소에 이 중간 밸브를 열어둔 채 가스버너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네? 완전히 잠그지 않은 상태였다고요? 중간 밸브에 불 조절 개폐기까지 열려 있었기 때문에 밤새 가스가 새나갔던 거죠. 이렇게 가스가 꽉 찬 상태에서 선원이 전등 스위치를 켠 겁니다. 그게 잘못된 행동일까요? 전등 스위치를 켜면 스위치 내부에서 작은 불꽃이 튀게 되는데요. 액화 석유가스가 산소와 뒤섞인 상태에서 이 불꽃이 발화원이 돼 가스가 연소하기 시작하고 온도와 압력이 급상승하면서 불꽃이 삽시간에 공간 전체로 퍼져나가서 폭발을 일으킨 겁니다. 아, 정말 무섭네요. 이렇게 불 조절 개폐기나 중간 밸브를 잠그지 않은 게 큰 사고로 이어진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기를 다룰 때 주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중간 밸브와 불 조절 개폐기를 반드시 잠그고 수시로 잠금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바닥에 가스버너를 놓고 사용할 경우 배의 흔들림에 따라 가스버너가 움직이면서 주변 물체와 부딪히거나 선원들이 지나다니다가 발에 부딪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물적 피해보다도 인적 피해가 너무 컸어요. 전날 그냥 식당만 둘러봤어도 하는 생각이 내내 들더라고. 한 사람 저 세상 보냈다는 죄책감 때문에 한동안 일을 못 하겠더라고. 사고는 정말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사고가 일어나기 전 반드시 신호가 있습니다. 이 신호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모든 동료가 누군가에겐 소중한 아들이고 남편이자 아버지입니다. 한 배에 올라 만선의 꿈을 안고 출항한 모든 선원들이 한 배를 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전에 만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